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0%에 달했는데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에서의 지지율은 21%로 평균보다도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KBS의 조사 결과 주거 안정이나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여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한 2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키워드는 공정 그리고 경제로 문 대통령이 취임 시 약속했던 가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규제 소식에 7월 전 미리 돈을 빌려놓자는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대출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시중에서는 주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 반응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의 1차 신규 접종 예약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2차 접종에 쓸 백신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일시적 공백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 1차 접종을 못한 200만 명 이상은 앞으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수급은 차질이 없을지 우려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간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곳에 따라 벼락이 치면서 요란한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기온은 다소 쌀쌀한데 서울 낮 기온이 14도로 전국이 모두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고 하늘이 차츰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더불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트위터가 약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어나 우리 돈 10조 원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 증가해 약 2억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는 최근 클럽하우스와 유사한 오디오 서비스인 스페이스를 베타 오픈했으며 미국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집단지성을 이용해 제어하는 버드와치 기능을 테스트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4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인도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떠나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인도에 대한 여행 금지 경보를 내린 데 이어 지금 즉시 인도를 떠나라라고 한 것인데요. 현지 공무원 가족은 물론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의 철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자국에서 만들어진 코로나19 백신 화이자를 멕시코에 첫 수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